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고1, 2국어 대표 강사 권성경입니다. 자, 2026년 열정국어 커리큘럼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에 선생님과 함께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볼 건데요. 자, 선생님 어떤 커리큘럼으로 우리 친구들 끌고 갈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신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그 내신 제공해드리는 강좌와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진행하는 출판사 요걸 매칭을 하셔서 그냥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수능 커리큘럼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 강좌가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학습 상태가 다 너무 달라요. 어떤 친구 같은 학년이더라도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개념을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고 이런 차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 상태를 고려를 해서 그리고 강좌 특성을 고려를 해서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고 학습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국어 커리큘럼은 자, 지금 학년별로 어떤 순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이 수강하면 좋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 계획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능국어 커리큘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비 고1입니다. 자, 고1 수능국어 커리큘럼. 우리 고1, 예비 고1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급선무인 문제는 바로 고1 내신 1등급이에요. 근데 고1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사실 내신 기간에만 열심히 하는 걸로는 요새는 부족하거든요. 너무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미리 방학 때나 이럴 때를 이용해서 개념, 자, 그리고 작품력, 문제풀이 실력까지 다질 수 있는 자, 그런 종합적인 실력을 기르는 그러한 수능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커리큘럼이라고는 하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친구들의 내신과 수능 1등급을 동시에 올려줄 수 있는 자, 그러한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강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시작과 관련된 강좌입니다. 고1 교과서 통합 공통국어 끝내기 강좌. 선생님의 고1, 예비 고1 강좌 중에 가장 메인, 가장 간판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비 고2 친구들은 알겠지만 예비 고1 때 거의 이 강좌 안 들은 친구들 없을 만큼 정말 가장 많이 듣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통국어. 우리 친구들 내신 대비하게 될 이 교과서는요. 한 종이 아니죠. 총 9종이 있습니다. 자, 그 교과서들을 다 통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강좌라 보시면 돼요. 개념, 그리고 작품, 교과서 실제로 나오는 사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신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객관식 서답형, 선원 수령까지 전부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수능형 문제로 갔을 때, 고난도 문제로 갔을 때 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 문제풀이 유형까지도 전부 단계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강좌가 바로 이 공통국어 끝내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좌가 좀 긴데 방학 때를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다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1등급 더 나아가서 모의고사 1등급도 당연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달리면 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기초 시리즈가 있어요. 생기초 중등 문법 총정리, 중등 문학 총정리 강좌가 있습니다. 일단 보통 공통국어 끝내기의 사전 강좌로서 배경 지식 좀 기르는 종합하는 포인트 정리하는 강좌로 활용들을 많이 하세요,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만 가지고서도 선생님이 중등이란 말을 붙여놓긴 했지만 중등 과정을 총정리하면서 고등 연계 포인트도 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정말 모아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는 강좌가 바로 이 생기초 시리즈 문법과 문학 총정리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핵심 개념 119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건 9강으로, 단 9강으로 자, 고1 내신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정리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압축이 요거라면 여기에 대한 압축이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로 따져봤을 때 119가 가장 쉽고 그 다음이 생기초, 그 다음이 공통국어 끝내기 순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추천 강좌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이제 중도 생기초 시리즈나 아니면 119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통국어, 결국엔 공통국어.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국어 끝내기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중등과정도 이미 정리를 좀 잘했고 아는 개념도 좀 많아. 그런 친구들 사전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 하는 친구들은 바로 공통국어 끝내기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시작할 때 예비 고1 친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일단 공통적으로는 요거.
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개념을 사전에 얼마나 정리를 했냐 안 했냐 국어를 얼만큼 공부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앞에 이 사전 강의로서 얘네 두 강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실전으로 넘어가서요. 일단 개념 시작은 시작 단계에서 다들 시작 정말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개념 실전은 뭐냐면 1등급 받고 싶으면 공부를 다 같이 열심히 시작한다고 다들 1등급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개념을 알아도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 한 2등급까지는 가. 2, 3등급 왔다 갔다 왔다. 근데 1등급은 절대 안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만든 강좌가 있어요. 바로 자, 고2를 위한 수능국어 FM First Maker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정말 1등급 전략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어 내신, 수능 국어 할 것 없이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하는 포인트를 모아서 그러니까 약간 너네 입장에서는 바로 들어가면 약간 고난도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예를 들어 공통국어 끝내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FM 퍼스트 메이커를 들어주시면 안정적인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친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이 문학, 문법, 독서 파트, 요거 3개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3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그 포인트나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까지도 같이 섭렵을 하는 강좌가 바로 이 FM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1을 위한 독서 스타트 강좌가 있어요. 요거는 정말 독서 파트에 대한 집약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질문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독서 파트를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실력을 빠르게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고1, 예비 고1 커리큘럼에 넣긴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도저히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수능 기출문제 이런 걸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자, 요새는 고1, 2 모의고사도 독서 파트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 방법론적인 걸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1, 2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외부 작품 대비 특강, 표현법편. 이건 특별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강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선생님 내신 대비를 하는데 요새는 내신에서 고1 때부터도 외부 작품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외부 작품이 연계가 될 때 보통 2가지 컨셉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용, 정서의 유사성. 정서가 비슷한 거 골라봐. 태도가 유사한 거 골라봐. 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작품을 알아야 돼. 그냥. 작품력을 기르는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적이 올라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표현법이요. 예를 들어서 역설이 나왔어요. 그럼 역설법과 역설법이 쓰인 다른 작품 골라봐. 단어가 나왔어요. 단어와 관련된 다른 작품 한번 골라봐봐. 요렇게 표현법으로 외부 작품 연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 제일 빨리 성적이 오르는 게 표현법이에요. 왜냐면 표현법은 나오는 작품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역설이면 역설로 돌 수 있는 작품의 유형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한 20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모아서 선생님이 한 강좌로 만든 강의가 바로 이 외부 작품 대비 특강이라 보시면 됩니다. 목표는 하나요. 적중률입니다. 시험에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요거는 강좌를 라이트해요. 내신 전에 한번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요거는 바로 그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역설이 뭐 고1 때만 나오고 고2, 고3 때는 안 나옵니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들어주시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내신 쭈루룩 계속 가는 적중률 높은 예문들만 모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내신 점수 너무 좀 외부 작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이 만든 강좌인데 사실 예비 고1 친구들은 아직 내신 대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 이게 얼마나 사람 힘들게 하는지 교과서 막 통째로 다 외워도 여기서 틀려오고 이러니까. 근데 예비 고2는 알 겁니다. 예비 고2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이걸 안 들었다 하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듣고 들어가시면 적중률 훨씬 올라가니까 한 번씩 이제 확인한다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올라요. 앞에 뭐 개념이나 뭐 작품이나 뭐 문제풀이 이런 걸 해도 등급 향상 효과가 없는 건 아니야. 그래 올라갈 수는 있어. 하지만
모의고사 1등급을 내가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방법론적인 독해 공부를 따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위해 선생님이 정말 고심해서 만든 강좌가 바로 이 실감나게, 모의고사 실감나게 PT 강좌입니다. 퍼펙트 트레이닝 강좌인데요. 이 말 그대로 방법을 훈련하는 강좌예요. 자, 모의고사 전 영역에 대해서 각 영역마다 틀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다 달라. 자, 왜 틀리는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그 방법을 또 애들이 많이 틀렸던 고난도 지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적용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목표는 하나예요. 모의고사 1등급 달성. 안정적인 1등급 달성인데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개념이 헷갈려. 그러면 앞에 있는 FM 강좌랑 같이 수강을 하시면 좋습니다. 얘는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자 그런 실전 강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모의고사 우리 친구들 3모나 이렇게 3, 6, 9, 11 이렇게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 전에 한두 달 전에, 한 달 전쯤에 그렇게 이제 수강해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자, 그러한 시기로 그런 시기에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미리 내가 좀 내신 관련한 개념도 공부하고 모의고사 공부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같이 병행해도 된다. 하지만 예비고1, 고1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관련된 지식, 작품력 공부가 훨씬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내신 대비 자체를 못해요. 1, 2등급, 2등급도 안 나와요. 교과서 통째로 외워도 그 높은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공부 비중이 더 들어가야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게 공부 비중 더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한 프로스로 따지면 30% 정도? 그 정도의 비중으로 섞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1은, 예비 고1은 이제 다 같이 좀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차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2학년은 달라. 예비 고2는 달라요.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미 예비 고1 때부터 미리 국어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학습량의 차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1년 동안 어떤 내신 대비 과정을 거쳤냐에 따라서 예비 고2는 실력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듣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이제 수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비 고2 수능 커리큘럼 소개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비 고2는 개념을 완성해야 돼요. 고3 올라가서는 개념할 시간이 없거든요. 기출 분석을 계속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이를 해야 되니까 개념은 2학년 때 끝내야 돼. 근데 어차피 끝낼 개념이라면 이왕이면 내신 대비 하기 전에 끝내야죠. 특히 문학교과서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개념은 다 끝나야 됩니다. 개념만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개념을 다 끌어다가 내신 시험에 출제를 해요. 해서 모르는 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개념 완성 강좌로 일단 선생님의 고2 가장 대표 개념 종합 강좌입니다. 고3이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수능 개념 확립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일명 수개확 강좌인데요. 자, 이 강좌는 선생님이 부제 고3이 되기 전이라고 말을 넣어놓긴 했지만 그냥 고3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수능이랑 평가원에 출제된 모든 개념어를 총정리하는 자 그러한 강좌라 보시면 됩니다.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수능 기출 예문, 문제풀이 방법까지도 전부 다 같이 자 문학과 비문학 파트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 자 그러한 종합 강좌, 실력 완성 강좌, 개념 강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좌를 통해서 사실 개념은 그냥 다 끝낼 수가 있다. 수능 기출 수능에 어떻게 출제되는지까지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수계학보다 좀 더 라이트한 버전. 우리 2학년 정도 되면 되게 바빠요.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라이트하게 빨리 내신 전에 훑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강좌가 바로 속전속결 112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짧은데요. 12강밖에 안 되긴 한데 이 안에 문학, 문법, 뭐 독서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자, 뭐 수능과 관련해서 모의고사 1등급도 개념과 관련된 부분에서 헷갈리는 포인트 위주로 해서 압축적으로 담아놓은 강좌가 112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개념 정리를 안 해본 건 아니야. 좀 했어.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 하는 친구들은 112로 빠르게 훑고 개념을 빨리 훑고 다른 뭐 작품력 기르기 강좌나 문제풀이 강좌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내가 개념을 뭔가 흔들려. 뭐 못 들어본 거 아니야. 풍월은 좀 있는데 확실하게 완벽하지가 않아.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그 개념이라는 게 내신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똑같은 역설이라는 것도 수능에선 어떻게 출제가 되고 내신에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게 달라요. 수능에선 별로 출제가 안 돼. 내신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런 포인트를 하나하나 잡는 게 수계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은 수계학을 들어주셔야 되고 그래야 내신 대비 2학년 내신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좀 알아 하는 친구들은 112. 대신에 이제 국어 공부를 안 하려고 111을 듣는 건 아니고 다른 게 할 게 많아서 예를 들어 문법을 총정리해야 된다. 고전 시간을 총정리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모의고사에 집중해야 된다. 문제풀이에 이러한 다른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112 얼른 듣고 그리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공부 계획을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 완성을 뭐든 하긴 해야 돼.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선지를 틀려도 왜 틀렸는지 본인의 상태를 몰라요.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든 내신 대비든 모의고사 대비든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교과서 통합. 2학년 친구들이 선생님 강좌에서 정말 많이 듣는 게 또 교과서 통합이라 보시면 됩니다. 2학년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예비고일들. 예를 들어서 특목고라든지 뭐 자사고 이런 데를 좀 지망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1 내신 대비 수준이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으로 출제가 된 학교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듣는 게 바로 교과서 통합 강좌라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교과서 통합 강좌는요, 고등학교 1, 2학년,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다 통합적으로 개념 정리를 다 하는 개념, 작품력 이런 것들 다 정리하는 그런 강좌라 보시면 되고요. 현강으로 따져봤을 땐 특강입니다. 무학년제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고등학교 1, 2, 3학년 전 과정을 합쳐서 그 영역을 끝낸다. 라는 자,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통합 시리즈에는 고전시가 끝내기가 있습니다. 문학 고전시가 끝내기. 이거 문학 교과서 통합이요. 자, 일단 고전시가 끝내기 강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일 많이 들어요. 지금 말씀드릴 것 중에서 사실 이 고전시가랑 문법 요거 두 개를 제일 많이 들으시는데 고전시가가 효과가 진짜 좋아요. 적중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안 바뀌죠. 하지만 예문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총정리를 한다고 바로 성적으로 막 직결되는 게 조금 이 고전시가보다는 조금 그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고전시가는 작품을 알면 개념 몰라도 작품 알면 일단 내신 대비는 그냥 되는 거고요. 외부 작품 이제 다 맞힐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도 뭐 EBS라든지 기출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게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고전 시간은 작품 총정리를 한 친구와 안 한 친구의 실력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해서 자, 고전 시간 끝내기는 선생님은 꼭 고등학교 예비 고2라면 꼭 들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는 강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전 시가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게 현대문학 끝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외부 작품에 1순위로 깔리는 게 고전 시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외적인 사항을 넣고 싶으면 현대문학을 학교 선생님들이 건드리십니다. 자, 현대문학은 고전이랑 좀 어떻게 다르냐면 둘 다 이제 교과서 통합이긴 한데 고전 시간은 시대별로 이 갈래별로 주요 작품 총정리를 진행한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 총정리를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가요. 주요 작가 중심으로 자, 그렇게 우리가 작품을 정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작품력 기르기에 초점이 맞춰진 강좌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보면 작가가 돌아요. 작품이 똑같은 게 나오지 않고 고전 시간은 작품 자체가 돌고요. 관동돌고 막 여러 번 출제되고 똑같은 게 또 나오고 한다면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김소월, 윤동주 주요 작가들이 있죠. 이 작가들이 내신 교과서에도 들어가고 수능에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가 경향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주요 작품들, 대표 작품들을 같이 정리를 하는 게 바로 현대문학 끝내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통합, 문법 끝내기 강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문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문법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야. 내신도 너무 어렵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개념을 그냥 안다만 가지고선 성적이 안 나옵니다. 해서 이게 문법 개념도 당연히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필수 개념 몇 개만 알아서는 안 돼. 헷갈리는 거, 심도 있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엮어서 개념을 완성하셔야 실제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을 때도 우리가 문법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다. 그리고 이 예문도 난이도에 따라서 교과서 필수 예문부터 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고난도 예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수능형 예문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텝별로 나아갈 때 진짜 실력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통합 시리즈가 3개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고전시가 끝내기와 현대 고전 문법 끝내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계정 교과서 버전으로 지금 촬영을 다시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 버전은요, 이 계정 교과서에 맞는 그 내용들로 작품이 지금 세팅이 되고 있고, 그 다음 개념도 전부 총정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문제, 단계별 문제, 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붙어서 더 확실하게 이 영역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강좌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얘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고1 모의고사 얘기할 때 모의고사는 어차피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지만 성적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2학년들은 예비 고2는 더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모의고사 실감나게 PT 강좌는 예비 고1, 2를 동시에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비 고1만 듣고 2는 안 듣고 그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내가 제대로 정리해 본 적이 없다, 방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PT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필수입니다. 애초에 지문 선정할 때도, 난이도 선정할 때도 고등학교 2, 3학년 기출 중에서 변별력이 있었던 그런 기출들로 선생님이 세팅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 그런 강좌예요. 자, 그래서 PT를 먼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심화 버전으로 심화까지, 예비고인 심화까지 가셔도 돼요. 핵실감나게. 이 핵실감나게는 예비 고1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능 기출 중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것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서 PT에서 공부했던 방법론을 또 적용하는 연계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비 고2인데 나는 이미 모의고사가 1, 2등급이 나와 하는 친구들은 핵 실감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뭐 1, 2는 아니고 한 3등급 정도 혹은 2, 3 왔다 갔다, 그리고 방법론을 내가 제대로 몰라,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하는 친구들은 전부 PT를 듣고 그리고 나서 핵실감으로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국어 커리큘럼을 먼저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의 수능국어 커리큘럼 강좌들이 좀 다양하고 우리 친구들의 학습 상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강좌 설명에 맞춰서 본인들의 학습 계획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신국어 커리큘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신국어 커리큘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생님이 고1, 2 내신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메가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선배들과 가장 많은 교과서의 내신 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위해서 어디까지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지, 1, 2등급을 변별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 내신 대비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각 단원, 작품마다 출제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각 단원, 작품을 총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과 학습활동의 심화 분석을 적용을 할 건데, 이때 시험에 어떤 말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면서 붙을 수 있는지를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가 내신 대비를 진행할 건데요. 학년별로 어떤 출판사에 내신 강좌를 제공을 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1, 예비 고1 친구들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고1 내신 대비 진행할 이 출판사는요, 공통국어 원투 교과서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자, 미래, 비상강, 비상박, 천재 김수, 창비, 동아, 천재 김종, 해냄까지.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해당 출판사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함께 내신 기간에 또 열심히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영상 커리큘럼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고2 교과서가, 출판사가 확정이 지금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선생님이 강의 촬영을 시작을 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정해진 그 출판사의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내신 기간에 열심히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열정국어 커리큘럼 소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내신국어 1등급도 달성하고 수능국어 1등급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